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백내에도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수가 좀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좀 주변 분들에게 카톡 단톡방에 참 이 프로그램 괜찮아, 이념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요즘에 뭐 보수판 진보판 난리법석을, 그래도 이 프로그램 참 좋아,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유일한 현재 여론조사 전문기자 조선일보의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배종찬입니다. 자, 지금 여의도 국정감사장이 정말 이천도시 화산 분화구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제가 빨갱인가요? 김문수 위원장은 저를 빨갱이로 보시나요?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가 맞고요. 제가 토론에서 총살감이라고 했죠. 자, 정말 일파만파 난리. 지금 여의도 정가의 가장 지금 핵 중심에 서 있는 인물 김문수죠. 이 여론파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뭐 이게 상당히 이제 이념적인 이슈잖아요. 예. 이게 뭐 이쪽에서 빨갱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공산주의자냐 아니면은 뭐 예. 이 자유민주주의자냐 뭐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갈라져 있다. 예. 그러면 이념적인 이슈인데 이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수층과 진보층의 생각도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중도층은 어떻게 볼까? 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크게 봐서 그냥 무턱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내지는 뭐 총살감이다라고 뭐 무턱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의 배경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수였던 신용복 씨의 그의 사상을 따른다. 이제 신용복 사상을 따른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그리고 뭐 존경한다고 그랬나요? 뭐 어쨌든 신용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 내지는 뭐 따른다라고 한 거는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주의자는 총살시켜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논리적인 연관을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 동의하는 이제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그래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강성 보수, 강성 보수들은.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 발언을 쭉 보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국회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국회를 모독했다고 해서 뭐 내쫓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국회 모독인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 배경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출석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간 거잖아요. 이념의 극단적인 대결구도 중심에 김문수 위원장이 서보이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약간 표현이 과하거나 뭐 이제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뭐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위원장의 의견은 또 나름대로 존중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표현을 강하게 계속 하실 거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끌던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제, 내후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해갖고, 국민들 평가를 받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더 강성 보수 정당을 뭐 자신이 이제 만들어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 않나요? 그런 정당이? 아니 근데 의석수가 없으니까 뭐 그건 뭐 특별한 그게 없고
뭐 원내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현 정부의 그렇죠. 그것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굉장히 조율하고 중재하는 자리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제가 예. 한번 찾아봤어요. 최저임금도 하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로자와 사용자 예.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과 예. 이와 관련된 그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예.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다라고 이 설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로자와 사용자. 예. 그러니까 노사 간에. 근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뜩이나 이제 뭐 민노총이나 예. 뭐 민노총 쪽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제가 동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예. 저도 별로 별반 그렇게 동조 안. 한노총도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이래서 민노총 한노총과 대화를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 위원장 혼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뭔가의 협조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측, 예. 경영자 측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 정부도 부담스럽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스태핑에서 왜 김문수 위원장을 잠깐만 그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은 현장을 잘 알잖아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헛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헛기침을 많이 하셨나? 좀 대통령도 김문수 위원장을 예우하기는 하는데 약간 말의 뒤끝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는 있어요. 이게 예.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예. 김 위원장은 1970년대 80년대 노동 현장에서 뛰신 분이다. 너무 옛날이네. 그래서 진영과 무관하게 많은 노동계 네트워크가 있고 예. 노동 현장을 잘 안다라고 그때 판단했다. 그때 잘 알았다. 근데 지금 40~50년 전 얘기예요. 40~50년 전에 70년대 80년대면은 예. 박정희 시대 뭐 이제 전두환 시대 감독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글쎄. 근데 그 당시에 노동 현장에서 뛰어갖고 지금 네트워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노동 현장과 지금의 노동 현장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약간 좀 대답이 좀 궁하다, 옹색하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통령의 답변도. 대통령의 답변도. 대통령의 답변은 약간 메시지가 뭐 그래도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 선배에 대한 뭐 예우는 했으니까 이제 좀 뭐 국정 운영에 부담도 되고 하니까 좀 결정을 해주시면 어떤가, 결단을 해서 물러나 주시면 어떤가 이런 배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 지금 선임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네. 이 자리를 맡길 때 아니 뭐 김문수 위원장 본인도 그렇겠지만은 뭔가 심사숙고를 한 과정이 있었을까? 뭐 이게 그 나중에 여파나 파장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을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인사와 인선에 대해서 취임 초기부터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나 잡음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이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실 역할이 있고 할 그 여력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직책과 맞는 이 자리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최대한 발휘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약간 좀 어색하지 않냐? 김문수 위원장 어떻게 전화번호 아세요? 왜요? 전화걸어서 뭐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뭐 전달을 해드려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김문수 위원장은 전화번호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긴 있네요. 홍영림 기자의 전화번호가 있긴 있는데 한번 있어요?
참. 있어요? 아니, 박문수 전화 아니에요? 의사 박문수 아니에요? 아니, 맨 거짓말만 듣고 사셨나? 왜 그러세요? 자! 자, 한동훈 장관의 번호는 없는데 김문수 위원장의 번호는 있는 홍영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